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신축년 새해 여러분이 모두 우리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재 2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학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기본 이론이죠. 항상 최근에 이 출제 경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교로는 최근에 이 수능 형태의 문제, 특히 박스 형태의 문제로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본서에서 강조해주는 부분은 자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20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 학의 개념이죠. 자,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20쪽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학이죠. 이 부동산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970년대 초반에 이 부동산학을 우리 학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작고하신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출제를 한다면은 이 지문을 출제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를 의미하죠. 자, 능률화의 원리는 이론입니다. 이론. 자, 이 능률화의 원리는 이론적 측면에서 보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론. 자, 이것은 이론이고, 이 원리를 이 실무에 적용한다. 이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응용 기술이죠. 이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은 우리가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우리가 개척을 하죠. 이 개척을 해 나가는 이 종합 응용 과학이 부동산 학이다. 이 김영진 교수의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학 기초에서 출제한다면 이 김영진 교수의 이 개념을 출제하고 있고, 자, 그럼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1쪽에 보시면은, 자,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은, 이 부동산은 요즘 융합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 뭐 경제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건축학, 토목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돼?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 종합과학이라는 거, 우선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거. 자, 순수 과학이 아니다. 자, 여러분이 인간의 삶은 어떠한가? 또는 우리가 지구가 우리가 관련해서 어떻게 생성됐는가? 이런 원리를 연구하는 순수과학, 철학이나 물리학, 화학과 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이다. 응용.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 자, 19회 시험에 또 우리가 정답을 우리가 물었던 내용이죠. 응용과학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또 이 부동산학은 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자연적 형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죠. 자,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관련해서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에 사회과학대학에 부동산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관련해서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구체적인 경험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활동이 바람직하고 어떤 활동은 바람직하지 못한가 판단해주는 기준이 규범이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또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2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죠.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형상인데,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 인간의 이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형상이 부동산 형상이죠. 예를 들면 투기 형상, 뭐 이런 것도 부동산 형상인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학에 우리가 우리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학의 접근 방법을 보면은, 자, 이 부동산 학을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이 김영진 교수는 그 접근 방법 중에서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단기간에 부동산학을 정착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었죠. 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이 부동산을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시스템, 체계화하는 거죠. 체계화, 시스템화, 체계화한다. 그리고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여러분 시험 지문에 항상 주의할 것,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이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복합 개념. 자, 이 복합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이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 자, 그래서 부동산학 응용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이 외에도 뭐 행태학적, 형상학적, 법제도적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의사결정이죠. 이 경영학에서의 사이몬의 의사결정 이론을 부동산학에 도입을 했죠. 자, 의사결정, 우리가 우리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자 등에 있어서 우리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방법을 의미하겠죠. 자, 이 내용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5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자체는 크게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 자, 여러분 밖에 보면 토지 있죠. 토지의 지형, 지세 눈에 보이거든요. 자, 이런 것은 유형, 형태가 있는 측면이고,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때, 자, 유형적 측면에서는 아까 토지의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설계, 시공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고, 자, 무형적 측면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뭐 이런 경제 성장이나 경기 변동,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은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죠. 자,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가 이렇게 보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죠. 예? 부동산의 개념인데, 이렇게 무형적 측면은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으로서는 유형적은 기술적 개념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11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출제했죠.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이라는 것은 벌써 2번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부동산을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항상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부동산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내서 이해하는 개념을 뭐라고 하죠?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이 부동산학적인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27회 시험에 또 개념이 우선 출제를 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 개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한번 25페이지, 26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 자, 2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이 나오는데,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인데,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 2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주체는 우리가 공공주체, 공적 주체가 있죠.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부문에 의한 활동이 공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이고, 또 사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은 개인이나 이 주택 건설 사업자 같은 기업이죠. 또 우리 주택조합, 이 조합에 의한 활동은 사적 주체한 부동산 활동인데, 또 제3섹터가 있습니다. 공적 주체와 민간 주체가 어떻게 해요? 혼합, 결합을 해서 행하는 제3섹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 관련해서 30페이지, 여러분 31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표준 산업 체계에 따르는 우리가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거기 보시면 표준 산업 체계에 따른 분류인데, 자,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가 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표에서 대분류를 우리가 중분류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분류, 이 부동산업이 있어서 우리가 중분류가 되겠죠. 중분류에서 여기에 소분류, 여러분 중분류. 자, 여러분이 요걸 위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위에 있는 부분. 부동산업은 중분류, 이 소분류로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나누죠.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자, 31회 시험은 바로 여기서 또 출제됐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걸 출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자, 이 소분류로 이렇게 나눠 보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걸 고치면 되죠. 중분류, 소분류. 그리고 이 소를, 작은 소를 더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세분류라고 해요. 또, 자, 세분류. 또 요것도 고쳐주시면 되겠네. 그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또 어떻게 나오죠? 부동산 임대업으로 가죠.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또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우리가 부동산 관리업. 자, 부동산 우리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자문 및 우리가 감정평가업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세 분류죠. 자, 그럼 이 세 분류를 더 세분화시켰다. 더 세분화시킨 것을 우리는 어떻게 쓴다? 세로 써요. 더 세분화시킨 것, 세 분류. 자, 여러분 위에 있는 부분을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 31회 시험에 출제를 우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24회, 우리가 8회 시험, 30 우리가 1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31회 시험인데, 자, 위에 있는 부분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고쳐주고, 자, 부동산 임대업은 뭐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 우리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나눠볼 수 있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뭐죠? 우리 주거용, 우리가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눠볼 수 있죠. 부동산 관리업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인데 기타는 없어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자, 여러분 위에는 기타가 있죠. 기타가 있는데 밑에는 이 기타가 없다는 걸 명심해 두시고, 자, 여기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에서 요 보기에서 우리가 4개가 지문에 출제했었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3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오죠.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부동산 활동을 위한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죠. 과학성은 우리가 이론입니다. 이건 이론. 그리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이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이론과 실무적 측면에서의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나타난다. 두 가지 다른 면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양면성. 자, 두 가지 측면의 다른 거,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 양면성. 자, 과학성과 기술성의 두 가지 측면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부동산은 우리 어떻게 돼요? 사적 재화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또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사회성, 공공성, 공익이라고 하죠. 이 사회성, 공공성, 공익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개인의 이익인 사익은 최대한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익과 공익에 있어서의 이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을 또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부동산 비전문가인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행하는 활동이죠.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가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1차 수준의 활동입니다. 전문성이 가장 낮거든요. 2차 수준의 활동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행해지는 그러한 어떻게 돼? 자기 전문가가 아닌 활동이죠. 예를 들어서 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활동이나 이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 이런 것은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3차는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 분야의 활동을 하는 걸 말하죠.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평가 활동,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 활동은 자신의 분야 전문가가 자신의 활동을 하는 거죠. 전문성이 가장 높은 이 활동을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사회성, 공공성도 가지고 이 전문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 윤리가 또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윤리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동산 윤리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봅니다.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4가지로 보죠. 자, 그 윤리의 유형 관련해서 우리가 4가지로 보는데,
이 종업원과 우리가 고용주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이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내는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 또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의뢰인과의 관계, 또 비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가 있는데, 이 서비스 윤리가 부동산 윤리의 중심을 두고 있죠. 왜? 부동산 중개업은 서비스업이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윤리, 4가지 윤리의 유형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또 정보 활동이 나오죠. 정보 활동.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 자,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가 주변 환경 등, 뭐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 정치적 환경 등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주체는 뭐죠?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이죠. 이 대인 활동이 또 나타나죠. 부동산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인간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이 나타나고, 또 부동산이라는 이 물건, 부동산이라는 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물 활동의 속성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임장 활동이 또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은 부동산 거래 사고 시에 각종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업에 있어서 임장 활동은 상당히 우리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 활동은 지표, 이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시설, 또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우리는 형성이 되고 있다.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고, 자, 부동산을 우리 건축하는데 우리가 설계 시공 가능한가? 이런 걸 보는 건 기술적 측면, 가격이 적정한가 보는 경제적 측면, 건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없느냐,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인 또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가볍게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나타나죠. 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능률을 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능률성의 원칙이죠. 자, 능률성의 원칙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 활동, 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소유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죠. 소유 활동에서의 능률화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동산을 최선의 이용하여서 최고의 수익,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전문용어로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최선의 상태, 더 베스트라고 하죠. 더 베스트, 최선의 상태 먼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 최선의 상태 이용을 먼저 하고 뭐가 있어야 돼? 최고, 더 하이스트라고 하죠. 최고, 더 하이스트.
자,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 요 공통되는 이 부분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해. 그래서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고, 또 부동산 이 거래 활동에서의 능률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우리가 지도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안전을 또 추구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 안전성의 원칙이죠. 자, 여러분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은 뭐 여러분이 부실 공사를 했다든지, 또 비싼 가격에 샀다, 경제적 측면의 안전성이 문제 있고, 또 불법 건축물을 살다, 그러면 법률적 측면의 안전성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안전을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이 경시되는 이 관계를 우리는 상충관계라고 하죠. 상충관계. 트레이드 오프. 자, 야구는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 하잖아요. 이걸 번역해서 상충관계다. 예, 상충관계.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이 경시되고, 안전을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진다. 자, 이것을 상충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원칙 외에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이 경제성의 원칙이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활동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인데, 하여튼 이 능률성, 안전성의 원칙을 우선 좀 주의를 해두시면서, 이 능률성의 원칙 우리가 관련해서 소유 활동의 능률화와 관련해서 26회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를 한번 또 했었죠. 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기초에 관련된 이론을 잠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교재 36쪽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나오는데, 자, 우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개념, 무형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법률적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뭐는 다르죠? 복합 부동산은 서로 또 다른 용어다. 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37페이지 보시면은 복합도 부동산이 나오죠. 복합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인데, 11회 시험과 또 27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가 되겠죠. 복합 부동산. 그래서 복합이 들어갔다고 해서 같다 하면 안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거. 자, 복합 부동산은 토지에 뭐가 결합됐죠? 이 정착물이 결합됐죠.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지 임목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토지와 이렇게 토지 위에 독립된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됐다. 자, 여러분 건물을 철거를 하지 않는 한 토지 건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즉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복합 부동산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뭐한 상태? 결합.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인 건물이 결합된 상태에 있는 그대로 부동산 거래 활동, 부동산 평가 활동 등에 있어서 우리는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을 때 이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거죠. 자, 27회 시험에 둘 다 또 출제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우선 기억을 좀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이 기초는요, 우리가 이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31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회, 올해 여러분 10월 30날 토요일 날 치죠. 10월 30일 토요일 날 치는 이 32회 시험에서는 이 기초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있어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각도를 우리는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출제 가능성이 32회 시험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2회 시험은 여러분 교재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27회 시험, 우리가 관련해서 30회 시험, 31회 시험에 이쪽 부분을 출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래 32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또 우선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7쪽의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부동산의 전반적 개념을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